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52호 제6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 가맹단체 워크샵 개최.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 회장 조광한은 12일 조안면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 종목단체장 및 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체육회 가맹단체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드론, 슐런, 승마, 사이클, 게이트볼, 태권도 등 6개 종목단체가 신규 가맹단체로 승인되어 장애인 체육회 단체가 총 14개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가맹단체 육성과 실무자 간의 교류 및 화합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워크샵 참석자들은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의 행정업무 능력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체육대회 개최 취소에 따른 비대면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기존 가맹단체 및 신규 가맹단체 간의 화합 및 향후 사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광한 시장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약자에 대한 배려이다. 신체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종목단체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휴일 긴급점검회의 개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5일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 이어 휴일인 17일 오후 정약용 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해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긴급점검회의는 조광한 시장을 비롯 실국소 과장, 읍면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미숙 남양주보건소장의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 및 대응 계획, 주요 시설 방역조치 현황에 대한 보고와 이효석 전략기획관의 상황별 핵심 방역수칙 등에 대한 발표 후 신현미 총무과장이 비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인력 대응 방안을 보고했으며 이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시장은 그간 우리 시는 간헐적 발생이나 외부 요인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한 주일 사이 관내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매우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으며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인력관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간부 공무원들은 불효불급하거나 루틴화된 업무를 최대한 줄이고 실국소 및 읍면동별 자체 인력관리계획 수립과 재택근무 확대 등을 통한 직원 체력 안배 등도 살필 것을 강조하며 인력관리뿐만 아니라 지역 및 청사관리도 꼼꼼히 신경쓰고 전략기획관에서 배포한 핵심 방역수칙 및 대응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 구내식당 이용 시 실국소별로 시간을 나누어 적정 인원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식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직원들이 청사 출입 시 열 체크,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 시장은 16일 자체 문자서비스 내 손의 남양주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시민들에게 최근 확진자 발생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우려되는 공공체육시설,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을 안내하였으며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 자제, 밀폐, 밀접, 밀집의 3밀시설 회피,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양주시 전국 단위 규모 축제 전면 취소. 올 하반기에는 남양주에서 대규모 행사와 축제를 만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은 하반기에 개최 예정이었던 제15회 광릉숲 축제, 제34회 정약용 문화제 등 시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 규모의 지역 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열리는 광릉숲 축제와 정약용 문화제, 정약용 하프마라톤 대회 등의 대규모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으나 연일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엔 자감염 확산 및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깜깜이 환자의 증가 추세로 인해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됨에 따라 감염으로부터 시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시설의 무기한 운영 중단과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각종 행사 및 경연대회에 필요한 사전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회 연습으로 인한 방역 사각지대 및 집단 감염 등의 발생도 우려되어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며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큰 행사를 제외한 소규모 행사들에 대해서는 축제 행사 추진 관련 위험도 평가 측정 등을 통해 소관 부서별로 자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광릉숲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축제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영상으로 만나는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를 제작하여 오는 10월 유튜브를 연계한 온라인 축제로 찾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 직접 찾아가는 직원 소통 행정 실천. 동두천시 최용덕 시장은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소통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용덕 시장은 각종 행사와 회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지시할 사항이나 각종 민원 처리가 있을 경우 직접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의견을 나누며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또한 35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직원들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 및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시민들과 대면하는 일선 담당자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직원들에게 더욱 강조하고 있다.
최용덕 시장은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상대하는 일선 공무원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고 직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복지사각지대 취약가구의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연계.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14일 다양한 경로에 의해 발굴되어 위기 상황이 확인된 취약가구의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한돌봄센터는 올해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등의 여파로 인해 실직하거나 질병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형 긴급지원은 위기 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중위소득 90% 이하, 4인 가구 기준 427만 4,257원, 이고 금융재산 1,712만원 기준에 적합하면 일시적으로 가구 특성에 맞는 생계비 또는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진영호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가 202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만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긴급지원사업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과장 진영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한시적 완화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중한 질병, 휴업 및 폐업 등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산, 소득, 금융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보다 많은 시민들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기준은 재산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763만 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기준, 131만 원 이하로 재산 금융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동두천시에서는 1,350여 가구, 2,210여 명이 긴급지원 혜택을 받아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영호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 재난기본소득 등 중복사업 종료로 저소득층의 실직과 소득 감소가 심각하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